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공퉁보감의 금의 희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어, 춘월, 여한, 미진, 귀호, 화기, 위영, 성유, 채약, 욕두, 후토, 보조, 그 다음에 수성, 증한, 난시, 봉해, 지세 이렇습니다. 자, 번역을 해보면은 봄에 태어나면 저 남아있는 한기, 그쵸? 추위가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는 거죠. 미진하다. 않았으니 그래서 화의 기운을 귀하게 여기는데 그 이유는 뭐다? 영화롭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봄의 계절에 경신금 일주가 화를 보면 영화롭다,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성은 무르고 그쵸? 그 다음에 체는 약한 계절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토를 얻어가지고 도움을 받고자 한다. 그쵸? 그리고 또 수가 성하면 한기가 더욱 늘어나니까는 추위가 더하니까 그러니까 난시 봉해지세 그러니까는 칼끝처럼 날카롭고 예리한 그죠? 날카롭고 예리한 그런 세력을 베풀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금일간이 목의 계절인 봄에 출생하게 되면 아직 춥기 때문에 화를 원한다. 화가 일단 있어야 된다. 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의 계절이기 때문에 금이 유약하다는 거죠. 유약하기 때문에 토의 생을 도움을 받고자 한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봄에는 또 수가 이렇게 많게 되면 얘가 수생목이 되기 때문에 금이 더욱 약해지고 그리고 이 수생목에 의해서 이 금이 금생수로 이렇게 설계돼서 수생목으로 가기 때문에 금금목을 하는 데는 예리함을 갖추지를 더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예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년생 전직 국회의원이고 장관까지 역임했던 분입니다. 자, 남자 사주 구대운이고 기묘, 정묘, 경호, 병술입니다. 자, 경금일간이 이렇게 묘월에 출생했어요. 그래서 아직 한기가 남아 있죠. 근데 조건이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 하면은 경금일간이 묘월에 태어나서 절퇴지에 있고 일지에도 화를 갖고 있으니 이 사주는 이제 신약한 사주죠. 일단은 그래서 신약한 사주인데 지금 중요한 거는 뭐예요? 신약한데도 불구하고 또 화를 많이 가지고 있죠. 오화까지 인호술 화구까지 갖고 있으니까 화가 왕성해요. 그러니까 화가 왕성해서 영화로운 건 좋은데 너무 신약한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만 있었으면 이렇게 좋은 사주로서 어떤 공적인 임무를 제대로 이렇게 공인으로서 살아가기 힘들었을 텐데 연간에 국가 자리에 기토 정인이라고 하는 인성, 그쵸?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이 관사를 다 화생토로 설계시켜서 토생금으로 일간을 돕는 구조로 연결되니 이 토의 생을 이렇게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이야기했듯이 봄에 태어난 금일간들은 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토의 생을 받아야 좋다. 그리고 수가 있는 것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했는데 여기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영화롭게 그래도 이렇게 한평생 공적인 사람으로서 그래도 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오셨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또 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강, 손력, 반초, 좌둔, 지위,
금내 비조 부지 최휘 그 다음에 비이 무화 신류 비량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이 왕성하면 그쵸? 힘을 잃는다. 힘의 손실을 본다. 그러니까 목이 왕성하면 누가? 금이. 그쵸? 금일간이 목이 왕성하면 봄에 금이기 때문에 힘이 손상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뭐예요? 좌둔한다니까 어리석게 그쵸? 꺾이는 위태로움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니까 금이 이렇게 목이 왕하면은 목이 천간지수로 왕하면 이 금이 손상되고 그리고 오히려 손상만 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태로워진다. 어리석게 꺾이는 그러니까 그 목이 금을 찍고 올라오는 기운이죠. 그래서 목의 계절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재성 금 입장에서는 목이 재성이 되는데 재성에 의해서 내가 아랫사람이나 재물로 인해서 또는 남자 같은 경우는 처로 인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위태로워진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비견이 그쵸?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비견이 이렇게 나한테 와가지고 뭐예요? 조부해주면은 조부해주면 도와주고 그것을 지켜주면은 뭘 지켜줘요? 일간을 지켜주면. 그러니까 금의 비견이 와서 도와서 나를 지켜주면 최고로 기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의 계절에는 그러니까 지지로 오는 근, 그렇죠? 금이라고 하는 고향을 지지해서 이렇게 만나는 게 가장 좋죠. 그렇지 않으면 천간의 비견이라도 있어야 되겠죠. 천간의 비견이라도 어쨌든 이렇게 비견들이 있는 게 좋다. 목이 왕성할 때는 비견의 도움을 받으면 최고로 좋다 이거죠. 그렇죠? 좋지만 비무화 그랬어요. 그렇지만 비견이 있더라도 화가 없으면 신류비량 모든 종류들을 잃게 되어서 좋지가 않다. 그래서 목의 계절에 금이 약해서 비견의 도움이 필요는 한데 비견의 도움이 필요한데 최고 좋기는 한데 이때는 화가 있어야지 화가 없으면 결국은 다 잃어버릴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목이 아무리 왕하더라도 이제 비견겁제가 있으면 쟁제라는 게 일어나니까 그렇죠? 재탈이 일어나니까 병정화를 가지고 관살이 있어서 이 비견들을 어느 정도 재활을 해줘야지 이 제도 지키고 그렇죠? 또 이렇게 목도 이렇게 재생관으로 다 설기시켜 가지고 왕한 목도 이렇게 좀 기운도 빼고 이렇게 그러한 저는 이 균형을 잘 계산을 해서 상황을 보고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어쨌든 사주는 왕세강약을 이제 잘 보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왕세강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왕세강약의 일단 첫째는 통군 여부를 봐야 되겠죠. 통군. 그쵸? 통군도 상중하가 있잖아요. 어디에 통군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상생상극이죠. 상생상극도 상생을 많이 받고 있는지 상극까지 받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양간이 양간을 생하는지 음간이 양간을 생하는지 음간이 음간을 생하는지 또 양간이 양간을 극하는지 음간이 음간을 극하는지에 따라 또 달라지죠. 왕세강약이.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지의 환경을 봐야 되죠. 그래서 지지가 고요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토는 충을 하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모든 지지 중기는 삼합으로 움직이니 그런 것들의 동향을 봐야만이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12운성의 기세까지 봐야만이 이런 왕세강약을 정확하게 저울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초해서 잘 다져 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살펴보면 72년생이고 이분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신축년에 이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여자 사주고 8대운이네요. 자, 경금일간이 이제 묘월에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기가 물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화가 없는 거예요. 화가.
그쵸? 따뜻하게 해주는 화가 없어요. 영화롭게 해주는 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자한테 화는 관살인데 관살이 없으니 관에 그쵸? 남편의 덕을 잇기가 힘든 사주죠. 거기다가 로강지로다가 그쵸? 양인 겁재 로까지 이렇게 지지에 근황하게 잘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수까지 이렇게 많아가지고 근으로 비견겁재는 가지고 있지만 수까지 왕하니까 이게 금국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리한 그 금으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할 뿐더러 화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니 결국 모든 것을 지키기가 어렵다. 잘못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사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뭐 대략 보면은 지금 공공기관에서는 근무는 하고 있지만 조금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주이고요.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고 딸 하나 데리고 열심히는 살고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원문을 보겠습니다. 자, 하월 지금 우위 유약 형질 미구 우염사절 화다이 가귀불염 수성이 자윤 정상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여름의 금이죠. 여름의 금. 그렇죠? 여름의 금이죠. 봄은 끝났고 여름의 봄은 여름의 금일가는 그거죠. 왜냐하면 봄은 절퇴지로 약했지만 그렇죠? 이 또 여름의 금은 더욱 그렇죠? 우위유약 더욱 유약하다. 유약하니 그 형질이 온전하게 갖추지 못했다. 온전하지 못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사지나 절지를 혐오한다. 싫어한다. 이거죠. 사지나 절지를 더욱 싫어한다. 그러니까는 뭐 경금일주한테는 뭐가 되죠? 사지가 자수가 되죠. 자수가 되고 그 다음에 절지는 뭐 인묘가 되는 거고 그렇죠? 인묘가 되고 그 다음에 신금한테는 사지가 이제 사화가 되죠. 사화가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신금한테는 자수가 오히려 장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지절지. 그래서 어쨌든 경금, 신금 일간, 금일간들은 절지는 다 목이니까 목이니까는 그 여름에 여름 4, 5월에 태어난 이렇게 경신금 일간이 절지인 인묘를 또 만나면 얘네들 다 뭐가 되겠어요? 목생화가 다 되겠죠? 그러면 이게 재생살이 되는 거죠. 이 인묘가 경금한테는 재성이니까 재생살이 돼서 결국은 나를 더 녹여서 유약하게 만드니 이거는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지와 절지를 가장 꺼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나 이제 화가 많으면 그런데 도리어 또 싫어하지는 않아요. 화가 많은 것은 오히려 그러니까는 경금일주나 신금일주가 뭐 4, 5월에 화가 많은 것은 이 목생화만 안 되면 이 화가 많은 것을 싫어하지는 않아. 특히 경금은 더 그렇죠. 경금은 4, 5월이 장생이니까 왜냐하면 이 경금이 제대로 재련이 되려면 사후화가 필요하죠. 사후화의 왕성한 화의 기운으로 얘를 이제 재련시키고 단련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화는 도리어 뭐냐면 싫어하지는 않지만 그죠? 그리고 싫어하지 않고 그 다음에 수성 이 자윤 정상 그랬어요. 수에 이게 담기면 그러니까 4, 5월에 여름에 수에 담기면 경금이니까 수에 담긴다는 것은 수가 이제는 있다는 거죠. 수가 많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수에 담기면은 오히려 자윤해가지고 수화가 기재돼서 자윤해가지고 어떻게 된다고 오히려 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름의 금이죠. 그쵸? 금일간이 경신금일간이 화라고 하는 여름에는 유약하죠. 일단은 극을 받으니까 유약한 듯 하지만 극을 받아도 유약하지 않고 극을 받아야 오히려 생기를 얻는 것들이 금이죠. 그죠? 금은 어디서 나왔으니까 화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4월에 사중의 경금 지장간에 이게 장생이잖아요. 그래서 사에서 나온 경금이기 때문에 유약하지만 이 금이 화를 싫어하지는 않아요. 유약은 하지만 다만 목생화까지 되는 것을 두려워할 뿐이죠. 그렇죠? 목생화까지 돼서 그래서 목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금이 절대지 앉으면서 이게 목생화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화 자체는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화극금으로다가 금이 재련되고 나서는 임수에다가 찬기운으로 이거를 이렇게 담금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술을 담고 있으면 사주에 술을 담고 있으면 오히려 복으로 나타난다. 자연에서 복으로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자체가 수화기제가 되는 거죠. 목이 없더라도. 그래서 이 화기운을 저는 여름의 계절에 태어난 금이고 금은 어차피 화에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완성은 어디서 한다? 완성은 임수에서 하는 거죠. 그쵸? 찬기운에 의해서. 그래서 수화를 좋아한다. 여름에 경신금 일주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금도 그렇고 신금도 마찬가지죠. 신금도 이미 다 완성된 신금이라 하더라도 화의 계절에 화가 아무리 많아도 임수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다시 이 신금을 임수로서 다시 이렇게 개발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화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수만 있으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본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63년생이고 문화유산연구소 소장으로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신금일간이네요. 신금일간에 5월에 태어났으니까 7살 격이죠. 7살월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7살월에 태어났는데 다행히 뭐냐면 해자수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천간에 이렇게 개수까지 이렇게 투간에 있어요. 그리고 7살이 천간으로 드러나지 않고 여기서 무토에 의해서 이렇게 화생토, 토생금으로 연결되는데 이게 무게합으로다가 이렇게 묶여서 이 신금은 이 무토를 싫어하죠. 매금되니까. 그래서 두 개나 있으면 더 안 좋은데 하나는 개수가 이렇게 무게합으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저기 그 해묘미로 을목이 움직여서 목생화가 되지만 그래도 이 무토에 의해서 통근작용을 하면서 무토가 저기 무토에 이제 무토에서 목생화는 되지만 이 오화 자체가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그냥 무토의 통근처로만 있고 이 신금이 이렇게 해자수에 이렇게 일지와 시지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수를 이렇게 많이 만나서 이 사주는 그래도 복이 되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분은 시지에 장생하고 있으니 그쵸? 자수가 장생지잖아요. 그래서 육지, 생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 세월이 흐르면서 말년으로 갈수록 더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일단 부모님이 그 많은 재산을 물려줘서 평생 먹고 사는 거는 지장이 없는 사람이요. 지장이 없을 정도의 재물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아주 큰 무슨 재벌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평생 먹고 사는 거 정도는 본인이 엉뚱한 짓만 하지 않으면 뭐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재물은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직업 또한 이렇게 안정적인 걸로 연구 쪽에 있으면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 사주는 비록 신금이 5월에 태어났지만 이 수를 그득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복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사주예요. 그리고 뭐 굳이 한번 또 살펴본다면 신금일주가 이제 5월이면 7살 월령인데 그쵸? 무게합으로 이렇게 묶였으니까는 뭐 소용이 없고요. 해묘미로 재생살까지 됐는데 재생살인데 이 오화가 그냥 월지에 남아서
어쨌든 간에 시간에 무토가 살아있어서 이게 이제 살인상생으로 연결해주고 이 살인상생이 토생금이 금생수로 빠져나가니까 말년에는 좀 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사주입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견목이 조기상신, 그 다음에 우금이 부지정장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끊으면, 자, 목을 보아서 귀를 도우면 그랬어요. 여기서 귀는 뭐예요? 칠살이죠. 그래서 목을 본다. 그러니까는 금일간이 예, 그쵸. 화월에 여름에 태어나서 목을 본다는 것은 목을 보게 되면 목은 재성인데 화는 칠살이죠. 나한테 관살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전 살이라고 했으니까 칠살을 얘기하는 거죠. 귀로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정관이 아니고 칠살월에 태어났는데 이게 목에 이렇게 생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고요? 그러면 재생살이 돼서 나를 극하니까 몸을 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상하게 한다. 그런데 이럴 때 이제 금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금을 만나면 장성한 거니까 굳센 정신을 그쵸? 갖도록 돕는다. 그래서 이렇게 칠살 월령에 재생살까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 금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비견을 만나든 그쵸? 지지의 근을 만나든 근황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비견 겁재로 근황하게 되면 그쵸? 그렇게 되면은 굳센 정신을 가져서 이 살과 대항한다. 그래서 같은 살이라고 하더라도 금한테 화의 살은 나쁘지가 않은 거라서 이렇게 근황하거나 비견겁제만 있어도 이 화를 오히려 잘 활용하죠. 화를 잘 활용한다. 어차피 금은 화에서 장생에서 나오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오행하고 좀 다르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토박 이 최위 유용 토후 이 매몰 무강 그랬어요.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금이 7살 월령에 태어나서 재생살이 되는 이럴 때에 비견겁제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쵸? 이렇게 가벼운 토를 그쵸? 여기서 토박이죠, 토박. 가벼운 토를 그쵸? 유용하게 쓰게 되면 유용지신으로 유용하게 쓰게 되면 최고로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토가 그런데 두터우면 토가 두터우면 매몰돼서 빛을 잃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사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86년생이고 일반 직장인이에요. 근데 이 사주는 참 부모덕도 없고 남편복도 없는 사주예요. 왜 그럴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금일간이 5월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경금일간이 오래 들어서 오히려 정관 오래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이제 인호술 화국이 돼가지고 관살혼잡이 되었습니다. 실살이 천간에 드러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관 이외에도 인호술 화국이 돼서 천간으로 칠살이 드러나고 이 칠살이 다 목생활을 다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금일간이 칠살이 드러나고 목이 왕성한데 다 살을 돋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정말 좀 힘든 사주죠. 그러나 다행히 이 시지에 유금을 갖고 근으로 양인을 갖고 있어서 이것으로 정신력으로 굳세게 살아는 갖고 있지만 그래도 이 말년까지 끝까지 이 사주는 이 살에 시달리며 사는 사주이죠. 그렇지만 이제 포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 고생은 다 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재물, 돈 벌어서 다 뭘로 가는 거예요? 다 관살로 가는 거예요.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도 환경도 좋지 않은 그런 가정에 태어나서 부모 형제 다 보살폈고 나중에 결혼할 때조차도
남자를 만났는데 그 결혼식비, 식장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다른 그 준비물까지도 남편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다 이렇게 준비해서 결혼을 그렇게 한 그런 사주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러니 뭐 사실은 뭐 좋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뭐 종교에서도 좋은 말이 많고 주역이라든가 뭐 모든 뭐 대학 논어 뭐 할 거 없이 뭐 도가 육아 불가 할 거 없이 좋은 말은 많지만 정말 이렇게 힘들게 타고난 이 사주들에게 이분은 그래도 양이라도 끝에 갖고 있지만 이것조차 없는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으로 태어난 사람들한테는 뭐 그런 거를 뭐 참고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다. 모든 걸 뭐 받아들여라. 뭐 어떻게 계획대로 살아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줘도 참 그 환경이 대운에서조차 받쳐주지 않으면 참 진짜 힘들죠. 그럼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그래서 그런 이렇게 이제 어려운 사주들을 만나면 좀 같이 좀 우울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사주다 이렇게 타고났다 하는 자기의 그 사주의 분을 알고 나면 그래도 처음엔 너무 슬프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살아가면서 그거를 잊지 않고 그 기준에 맞춰서 자기가 조절하고 살아간다면 그래도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명리를 알아야 된다. 명을 알아서 자기 분을 알면 살아가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있으니 그게 이제 명리가 이제는 어, 이제 해야 할 일이죠. 명리 상담사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명확하게 사주 분석을 제대로 하고 이 사주의 병이 뭔지 그리고 약이 뭔지 아픔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대운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상담학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찍어대기 식으로다가 뭐 이 사주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간여지동이니 인유 원진이니 이 사주는 너는 무조건 남편 보고 없고 이혼할 수밖에 없는 사주다. 뭐 이런 식으로 아픈데 쿡쿡 찌르면서 얘기하는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설명을 잘하고 대운을 살펴서 언제쯤 어떤 운이 오니 이런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겠다는 어떤 상담학으로 좀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가을이네요. 자, 추월 지금 당권 등령 그죠? 활해하연 수성 종정 지제 여기까지 끊어볼까요? 자, 가을의 금은 그죠? 월령을 얻어서 그죠? 등령한 거죠. 등령했다는 것은 월령을 얻어서 힘을 그러니까 금일간이 그죠? 신유월을 만난 거예요. 가을을 신유술 가을을 만난 거죠. 그래서 등령하여 월령을 얻어서 뭐 어떤 거야? 마땅한 권한이 있다. 권한이 마땅하다. 그죠? 마땅한 권한이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화가 와서 그죠? 화가 와서 뜨겁게 이렇게 뜨겁게 달구면 마침내 뭘 만든다고 그죠? 종과 솥의 재질을 이룬다. 종과 솥. 그래서 경금이든 신금이든 일주들이 신유월에 그쵸? 신유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이렇게 그러니까는 로강지로 태어나는 거죠. 로강지에 태어나게 되면 이럴 때는 화가 있어야 된다. 그쵸? 화도 이제 병화보단 정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쵸? 정화를 얻어서 이거를 재련을 하게 되면 기물을 완성시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삶에 있어서 성공으로 가는 거죠. 사람으로 비유하면 어떤 그 재련을 통해서 장인이 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자기 자신의 가치를 계속 높여가는 거죠. 이렇게 높여가서 완성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화를 만나면. 그쵸? 자, 그리고, 토다, 배양, 반이, 완탁, 지기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토가 많으면 물론
배양해서 도움을 받지만, 그쵸? 그렇지만 이렇게 금의 계절이기 때문에 이미 왕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도리어 어떻게 된다고요? 그쵸? 도리어 둔하고 그쵸? 탁한 기운이 된다. 그래서 경신금 일주들이 신금 일주들이 신유술월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토가 토생금을 만나면 이거 토생금을 받기는 하지만 배양은 받지만 너무 왕해서 그쵸 너무 왕해서 오히려 둔하고 탁한 기운이 된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럴 때는 수가 있어야 되죠. 수로서 신유월에 로강지에 토생금까지 강하면 무정한 사주가 될 수 있죠. 잘못하면 이럴 때 금생수로 이렇게 빠져나오면 다시 부귀할 수 있으니 이런 거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상생상극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 맞춰지는지 이거를 잘 찾아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주 자체가 하나의 지도니까 이 지도를 잘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은 한번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1년생이고요. 여자 사주네요. 남편은 원양어선을 타는 사람이에요. 여자 오대운이고 신축, 무술, 신묘, 기축입니다. 그러면 신금일간이 신월도 아니고 유월도 아니고 술월에 태어났어요. 그 술월도 술 중에 신금이 있기 때문에 양간의 그쵸 양인이죠. 그리고 토생금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강한 거예요. 근데 이 사주는 뭐예요? 이미 술월에 신강한데 비견을 신금의 연간에 비견을 갖고 있고 토가 지금 너무 많아요. 지금 토가 어떻게 되나요? 토가 축토 있죠, 무토 있죠, 기토 있죠, 축토 있죠, 그렇죠? 술월에 그러니까 토가 너무 많아서 이 사주는 이제 우둔하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토가 너무 많아서 이게 이제 매금도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신금일간이 술월에 태어나서 오히려 이렇게 왕한 금을 만났을 때는 화가 있어야 되는데 화를 만나지 못하고 그렇죠? 오히려 토가 많으니 화도 없는데 토가 많으니 오히려 빛의 광채가 매몰되어서 이렇게 되면 고독한 사주다 그래요. 그래서 고독한 사주라서 그런지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 사람이 남편이 원앙 어선을 타면서 뭐 1년에 뭐 한두 번밖에 볼 수 없는 이러한 그 환경에 처해 있다 보니 외롭고 고독한 것은 그것으로 때우고 대신 재물은 풍족하게 살아가는 사주다. 그래서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사주의 분을 모르고 자기 사주의 분을 모르고 내가 남편하고 그냥 동고동락하면서 해로하는 거를 원한다면 재물복은 물 건너 가겠죠. 그리고 해로한다는 것도 쉽지도 않고요. 근데 이렇게 떨어져 살면서 살다 보니 그래도 하나는 잃어도 하나는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더라.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금일간입니다. 견수즉 정신 월수죠. 복목즉 탁삭 시위 그랬어요. 그래서 끊으면 수를 보게 되면 정신이 뛰어나다는 거죠. 빼어날 수죠. 빼어난 것이 빼어남을 뛰어넘는 거니까 정신이 우월해진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을의 금은 가을의 금들은 특히 이렇게 신월에 이런 금들이 수를 만나면 자수를 만나면 신자 수국이 돼가지고 임신까지 되면 더 좋겠지만
이렇게 걸록의 신자수국이 되면 이 자체가 금수상함이라서 이미 아주 정신이 뛰어나서 총명한 그런 사주로 이 자체를 금수상함격으로다가 치죠. 자평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신월의 자수를 만나는 게 금수상함인 것은 신월은 아직 양력 8월이기 때문에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아서 이 자수가 조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더 뛰어난 거예요. 근데 저 경금이 6월에 태어났는데 자수를 봤다고 해서 이거를 금수상함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이제는 백로 추분절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금수가 이제는 서서히 찬기운으로 얼어붙기 시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금수상함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견수죽, 정신, 월수. 그래서 그 가을에 금일간이 수를 보게 되면 정신이 아주 뛰어나다. 총명하다. 금수상함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복목, 즉탁, 삭시위 그랬죠. 근데 목을 그쵸? 목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깎고 다듬는 그쵸? 깎고 다듬는 위험을 베풀게 된다. 그래서 경신금이 그쵸? 경신금이 이제 신유월에 태어나면 여기서 걸록이죠. 그쵸? 이렇게 신앙하기 때문에 뭐 간목이든 뭐 을목이든 왕한 죄를 봐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금을 잘 다듬어서 내 재물로 취할 수 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성이 재물도 되지만 아랫사람도 되기 때문에 아랫사람에게 내가 견고하게 걸록으로서 아랫사람을 깎고 다듬어서 위험을 베풀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끊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조유강, 강과 필결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금이 도우면 뛰어나게 강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경금이 신월에 갑을목을 보면 이게 이제 그 위험을 베푸는 아랫사람을 잘 깎고 다듬어서 하지만 여기에 금이 더해지면 그렇죠? 금의 도움이 더 있으면 그래서 비견이든 뭐 겁재든 지지에 뭐 유금이든 이렇게 뭐가 하나 더 있으면 금이 너무 왕성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너무 금이 강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금이 지나치게 강함이 지나치게 되면은 뭐냐면 여기서 강과 필결 그랬어요. 그렇죠? 강함이 지나치게 되면 반드시 결함이 있게 된다. 그렇죠? 금이 도우면 뛰어나게 강해지는 건 맞아. 금이 너무 강하니까 뛰어나게 강해지는 건 많지만 그렇지만 이게 너무 강하면은 결국은 반드시 결함이 있게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쟁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독단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목을 막 무시해버릴 수가 있죠. 깎고 다듬어서 위험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아랫사람을 하대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함이 있게 된다. 그 다음에 기중, 유왕, 왕극, 직해 그랬어요. 그쵸? 기가 무거우면 그쵸? 뛰어나게 왕성해지니까 왕성함이 극에 달하면 결국은 곧 해로워진다. 그래서 금일간이 가을의 금일간들은 이미 왕성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비견겁제가 하나라도 더 있어서 왕성해지면 좋지 않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2년생이고요. 외국계 보험회사의 임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신금일간이 6월에 출생했네요. 자, 7대운이고 건명, 임자, 기유, 신해, 병신 이렇고 신금일간이 6월에 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걸록격이죠. 격으로 치면은 그런데 이 금이 이렇게 왕한데 목이 없어요. 그래서 목이 없다는 것은 위험을 내가 베풀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랫사람에게 위험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사주에서는 없습니다. 없고 오히려
금이 골록이 있는데 시지에 신금이 또 있으니까 이미 일간이 지금 너무 왕한 상태고 거기다가 기토에 의해서 토생금까지 받고 있으니까 기세가 너무 왕한 거죠. 이렇게 되면 좋지 않다고 했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 좋지가 않은데 그래도 다행히 이 사람은 화를 가지고 있고 비록 화생토가 되긴 하지만 화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토생금해서 금생수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복이 있는 사주다. 수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나마 이제 목이 이제 없는 게 조금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왕한 가운데에도 신유술 방합으로 이루고 있죠. 신유술로 왕하고 토생금까지 받고 화생토 토생금까지 받고 있는 와중에도 그나마 임계수, 임수, 해수, 자수로 이렇게 설기가 되니 육신으로는 복이 있는 사주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목입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월, 지금, 형한, 성냉,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까요? 그래서 겨울의 금은 형상은 얼어있고, 그쵸? 본성은 맑다. 이 냉자도 뭐 차다, 얼다 이런 뜻도 있지만 맑다는 뜻도 있습니다. 맑다는 뜻도. 그래서 어쨌든 금은 뭐 수를 봐서 나쁠 거는 없기 때문에 겨울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물론 저 얼어붙는 거는 안 좋지만 여기에서 화만 하나 있으면 이게 이제 수기운이 아주 총명하게 그 재능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본성은 맑은 걸로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다즉, 난선, 탁삭, 지공, 수성이, 미면, 침잠, 지환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겨울의 금은 얼어 있고 그쵸? 하지만 본성은 맑다. 근데 목이 많으면 뭐냐면 여기서 보면은 탁삭이죠. 탁삭. 깎고 그쵸? 다듬는 공을 베풀기가 그러니까 공을 되돌아서 이게 이제 되돌아오게 하는 거거든요. 선이라는 게 되돌아오게 해가지고 베풀기가 어렵다는 거죠. 되돌아오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 목이 많으면 그러니까 금일간이 그쵸? 겨울이잖아요. 수의 계절이잖아요. 수의 계절에 금생수 얼어붙었어요. 그죠? 얼어붙어 있는데 여기가 목이 많으면은 목이 아무리 많아도 이게 금국목이 안 된다는 거죠. 금국목이. 그래서 이 금국목을 해서 아랫사람을 잘 다듬어서 내가 위엄을 갖춰야 되는데 금국목이 안 되는 거죠. 목이 많아도. 왜? 이 금이 일간뿐만 아니라 비견겁제가 다 금생수로 이렇게 설기가 돼서 이 수가 결국은 목으로 생겨서 맺히는 곳이 목에서 맺혀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금극목을 해서 목을 다듬는 거는 어렵다. 그래서 목을 다듬어서 공을 이루는 것은 어렵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수성, 이미면, 침잠지환이라 하는데 수에 잠기면 금이 그죠? 금이 저기 해자수월이니까 수에 잠길 정도가 되면 그럼 천간에 임계수가 뜬다는 거죠. 수에 잠기게 되면 뭐를 침잠 그죠? 잠기는 그러니까 수다금침을 얘기하는 거죠. 수다금침 보통 경금보다는 신금이 수다금침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신금이 뭐 해월에 태어나서 뭐 그렇죠. 개해월에 태어나고 어딘가 임수까지 갖고 있다면 이 신금은 수다금침이 돼서 내 자신조차 찾을 수가 없으니 하는 일마다 다 실패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육신으로 치면 식상태가가 되는 거죠. 식상태가가 되니까 나로서 기준을 잡고 이런 모든 오행들을 권영해서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나보다 식상이 앞서니 항상 실수하고 그쵸? 그다음에 행동이 먼저 앞서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공을 이룰 수가 없는 이런 사주가 되는 거죠. 결국은 내가 침잠돼서 금침돼 버리니 뭐 재물도 탕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우환을 면할 수 없다. 면하기가 어렵다. 우환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럴 때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럴 때는 토가 있어야 되겠죠. 토가 있으면 괜찮은데 물이 많더라도 토로서 제방을 하면 괜찮은데 토가 없으면 근심 걱정인 거죠. 근심을 변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8년생 10년 동안 채무에 시달린 사주예요. 여자 사주인데 5대운입니다. 무자, 갑자, 경진, 무인이에요. 자, 경금일간이 자월에 태어났어요. 그죠? 자월에 태어나서 자진 수국을 이루고 있지만 이거는 그렇게 물이 뭐 금침될 정도도 아니고 경금은 금침되지 않습니다. 그죠? 금침되지 않아서 상관은 없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금생수해서 이게 수생목으로 나가는데 자진 수국이니까 인계수가 ту간해서 움직여서 수생목으로 가는데 이것이 이 목이 재성이죠. 근데 일간이 경금 일간이 이렇게 금생수로 내 기운이 설계돼서 유약하죠. 유약하기 때문에 토에 도움이 필요한데 이 사주는 수에 도움이 필요한데 그래서 토를 만났어요. 그렇죠? 이렇게 토를 만났어. 그래서 토생금을 잘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 간목이 목국토를 하는 이렇게 목국토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간목이 여기에 그렇죠? 인시에 태어나가지고 인목과 진토 사이에 묘목이 공엽돼서 인묘진을 이루고 있죠. 인묘진을 이루고 있고 이 자수가 자자형을 치면서 수생목까지 하니 목이 너무 왕한 거죠. 목이 너무 왕한데 이 금이 목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재련을 못하는 거죠. 금목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목을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공을 이루어서 위험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금국목이 안 되는 게 일단은 이 사주에서는 이제는 내가 금을 다듬을 수 없는 거, 이 왕한 금을. 그리고 수 계절이기도 하지만 거기다 신약하기까지 한 거야. 그래서 토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이 목이 토를 곡하고 있잖아요. 목이 토를 곡하고 있어. 이게 뭐예요? 이게 탐재 개인인 거죠. 그죠? 그 뭐예요 이게? 탐하는 거죠. 뭘 탐해요? 재물을. 그죠? 재물을 탐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질 게자. 인성이 무너진 거. 그래서 이게 탐재 개인 된 사주죠. 탐재 개인 되면 거지 사주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뭐 빚, 마이너스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빚으로 마이너스 인생을 살게 된다. 탐재 개인 사주들은. 그래서 하는 족조 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된 사주들을 내가 뭐든지 하면 다 빚이 되고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를 내 분을 알게 되면 엉뚱한 짓을 하지 않으면 좀 낫겠죠. 뭐든지 그냥 하루하루 일해서 검소하게 살면서 조금씩 저축하고 이렇게 살면 되는데 이렇게 탐지게 된 사주들은 환경이 자꾸만 뭐 유혹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만 망하면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까지 이제 망하게 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게 이제 문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언을 해줘야 된다. 당신 사주는 이렇게 생겼으니 이런 문제가 있으니 뭐예요? 이 사주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을 세워야 되겠죠. 관을. 그렇죠? 관은 뭐 법과 질서. 그렇죠? 법과 질서, 예의 이런 것들을 해서 해가지고 이제 그 탐재 개인이 되지 않게끔 목생화 화생토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언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겨울에 이제 금이 또 이제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능 재수
금체 불안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여기까지 끊으면 토는 수를 능히 제하죠. 그쵸? 토는 수를 능히 제하니 금의 체는 얼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금의 체가 얼지 않으려면 기토가 아니고 뭐예요? 무토를 만나야죠. 따뜻한 무토를 만나야 돼요. 금의 체가 얼지 않으려면. 그래서 경금이든 신금이 해자축월에 태어나면 그쵸? 임수가 투관했다. 그러면은 그만 순행이 되죠. 이럴 때는 무토가 있어서 방풍작용으로 조우를 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무토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능제수. 그래서 토는 수를 극제하니까 금의 체는 얼지 않아요. 무토가 있으면. 그리고 화가 와서 토를 화생토 해주면은 그렇게 되면은 자식 그쵸 자식과 어머니가 함께 공을 이룬다.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 하면은 경신금이 화토를 만나면 해자축월에 해토를 만나면 공을 이룰 수 있다. 그 다음에 희비 견취 기상부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또 비견이 그쵸 비견이 기를 모아가지고 서로 상부하면 서로 돕는 것을 기뻐한다. 비견이 기를 모아 서로 돕는 것을 기뻐한다. 그건 왜요? 왜 그런가요? 경신금이 해자수 수기운에 설기가 많이 되니까 비견은 좋다는 거죠. 비견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욕 관인 온양 위리 그랬어요. 그래서 관인으로서 그쵸 따뜻하게 배양해 주면은 배양해서 배양해가지고 이익이 되는 것을 바란다. 관인으로. 관인은 뭐예요? 경금이니까 화죠. 화토예요. 화토. 인성은 토고.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죠. 화토. 이 화토의 도움을 받으면 그쵸 어미와 자식, 그러니까는 식상이나 일간 이것들이 다 공을 이루고서 좋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사주를 한번 예문을 살펴볼게요. 자, 49년생이고 요식업을 하다가 이제 처에 의해서 뭐 낭비벽이 심한 처에 의해서 어쨌든 뭐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결국 그것도 자기 복이니까 어쨌든 뭐 신용불량자가 돼서 시골에서 온두나는 생활을 하고 있는 사주입니다. 자, 남자 사주고 6대운이에요. 자, 기축, 을해, 경신, 신사입니다. 자, 경금 일간이 해월에 출생했어요. 해월에 출생해서 금생수로 이렇게 설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 금생수 설기가 되는데 이 사주는 화가 지지에 있는데 이 지지가 사신합 형이 되면서 사유축 삼합이 돼가지고 되는 형국이에요. 그리고 시간에 있기 때문에 늦 말년에는 어쩌면 지금은 속이 편하게 운동생활하면서 어쩌면 마음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어쨌든 화가 없다. 화가 드러나는 화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화가 없어요. 금은 간여지동으로 일단은 강하죠. 그리고 겁재까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기축월이니까 이 토생금으로 일간이 너무 강해요. 강해서 금생수로 빠지니 한때는 이게 식신생재를 잘 이루었지만 결국은 그것을 지키지 이제는 못했다. 이렇게 이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문제점은 일단은 경금이 간요지동으로 신앙한데 화가 드러나지 않아서 좀 사주가 좀 힘들었다. 요 자체로는 설계되는 거에서 금을 만난 건 좋지만 그쵸? 그래서 이 토의 토생금은 화생토로서 이 조우가 좀 맞춰졌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아쉬운 사주였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